오늘 연금술사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연금술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만화에 나올 것 같고 게임 캐릭터 직업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연금술이라는 말은요 생각보다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단어 그 뜻 자체로 보통의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걸 연금술이라고 명칭을 지칭합니다. 고대 이집트엔 황금의 나라다 해서 황금이 굉장히 중요했던 국가였는데, 그때부터도 황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시도가 존재했고, 그 이후에는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막 정교하게 엮으면서 사람들끼리 이 연금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미지의 영역으로서 확장시켜 왔었죠. 물론 정말 안타깝지만 실제로 성공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있을 거야 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럼 현대에 와서는 정말 불가능한 얘기일까가 궁금한데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다이아몬드 가격이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팬데믹 이후 뭔가 회복을 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다이아는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이아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급 다이아, 고급 다이아, 굉장히 순도가 좋은 다이아는 비싸 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이아 가격이 왜 떨어졌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 문제였죠. 바로 합성 다이아몬드 때문입니다. 그냥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량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실질적이요, 이게 천연 다이아몬드와 그리고 합성 다이아몬드를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비싼 돈으로 주고 사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으로 결국에는 가격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게 되는, 한간에는 미래의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도 되는 거 아니냐? 연금술이 현대에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 과학기술로는 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다른 금속을 가지고 금으로 변환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의 기술력이라면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과거 학자들이 그렇게 궁금해했던 연금술이라는 게 이제는 가능해진 건데, 알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촬영하는 때가 2025년 3월인데 금값이 엄청 비쌉니다. 금이 계속 오르죠. 아니, 다이아는 떨어지는데 금은 만들 수 있으면서 왜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을 만드는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천연금 1g, 그걸 발굴해내고 찾아내고 하는데 그 들어가는 돈과 1g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돈을 비교해보면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싼 금액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금을 만드는데 입자가속기를 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통도 아닙니다. 엄청난 용량과 그리고 출력을 가진 녀석으로 거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전력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실제로 금 1g 정도가 있으려면, 금 1g, 그걸 만들려면 약 5,000년 이상의 입자 가속기를 돌린 것과 같은 양의 그 파워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옵니다. 자, 금을 만들 수 있는데 금의 연금술이 가능한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만들지 않는 것이죠. 그럼 역으로 다이아는 되니까 하는 겁니다. 훨씬 싸니까. 자, 그러면 좀 허무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뭐야, 연금술 되네. 그럼 이게 뭐가 미스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연금술을 만드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있는 금을 갖고 있는 게 더 낫다, 그게 훨씬 경제적으로 싸다 라고 말씀드려서 그냥 연금술은 이미 끝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992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도 꽤 예전이죠. 1992년 한 사람이 자신이 연금술에 성공했다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 생각이 조금 바뀌실 겁니다. 그럼
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었구나. 예전부터. 그럼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건 금 1g을 만드는데 5,000년 이상의 입자가속기의 파워가 필요합니다. 자, 이 영상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1992년 약 2시간 정도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기계를 보여주고 금 덩어리들을 보여줍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양의 금이지요. 자, 이 금을 바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시연하는, 직접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네모난 큐브 모양, 다른 금속입니다. 아주 싼 금속을 갖다 놓고 이곳에 엄청난 광선을 쏘게 됩니다. 이 영상 조작된 거 없습니다. 엄청난 빛이 하나 들어오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 금속은 황금 덩어리로 바뀝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1992년 영상입니다. 시간도 찍혀 있었죠. 그리고 이런 말을 설명합니다. 이 기계는 어떠한 원소든지 간에 다른 원소로 바꿀 수 있다. 이 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원소든 다른 원소로 바꿀 수 있어. 너희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그냥 납 같은 걸 가지고도 설정해서 금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야. 역으로 금을 납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어떤 원소든 변경할 수 있다 라는 영상입니다. 과연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계와 개발, 그리고 이 영상을 공개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롤란도 펠리자라는 인물입니다. 1938년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카리에서 태어났던 인물인데요.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초기 행적을 좀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확인되는 바는 없습니다. 그냥 사업가, 기업가 정도로만 좀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공개했던 내용, 금으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고요. 물질을 조작, 변형할 수 있는 기계다라는 그 기계를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라 마찌나라고 불렀죠. 물리법칙을 초월한다. 그동안에 알고 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 1958년부터 약 15년간의 연구를 진행을 했고 70년대부터 실험을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976년 놀라운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내가 제작한 이 작은 기계는 반물질을 이용한 파괴 무기로 사용하거나 혹은 비용이 아예 들지 않는 청정의 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자, 이 기계는요 총 4가지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물질이 소멸하는 단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기계 안에서 나오는 빔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빔을 쏘게 되면 그 물질이 순수한 에너지로 변환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방사능이나 폐기물 같은 거에 대한 발생이 아예 없이 반물질을 생성해서 물질들끼리 충돌을 시킨다. 따라서 완벽한 청정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게 페이지 1. 무공해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이 기계의 페이지 2, 두 번째는 물질의 가열에 대한 얘기인데요. 빔의 강도를 조금만 조절을 하게 되면 어떤 물질이든 녹는 점의 40% 정도까지 가열이 되고 이걸 활용하게 되면 엄청난 전기가 생산된다. 네, 무료로 전기도 만들어낸답니다. 그냥 모든 가열만 하면요 폐기물도 없습니다. 대량의 에너지와 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 조그마한 기계를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3번째 단계까지 진행이 되면 앞서 보신 그 영상처럼 나옵니다. 바로 물질 변환, 연금술입니다.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주기율표상 원소를 다른 원소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쉽게 앞서 보여드렸던 금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장 예민하니까 금으로 한번 보여준 것뿐. 주기율표에는 모든 것들을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철을 금으로 바꾸거나 납을 플루토늄으로도 바꿀 수 있다. 현대적 연금술의 실제 발현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4단계입니다. 바로 물질의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질을 다른 차원으로 보내거나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즉 텔레포트 기능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걸 가지고 순간이동을 하는 물질의 이동을 실제로 구현해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을 봤을 땐 좀 신기하죠. 뭐야 이거? 영상에서 조작되고 편집되고 포토샵이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4가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거 사기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면 2025년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게 청정 에너지이고, 그리고 마음대로 원소들을 바꿔버릴 수 있고, 심지어는 다른 차원까지 이동시킬 수 있다. 그게 만약 존재한다면 환경의 문제, 에너지의 문제? 지금 그런 게 아예 없어야죠. 분명 우리 머릿속엔 사기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 그는 충격적인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실제 공식 문서입니다. 이 공식 문서는 국가원자력위원회 CNEN의 위원장 에지오 클레멘테레 교수의 그 기계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내용이요, 놀랍답니다. 그 성능에 대해서 놀랍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그런데요. 야, 그럼 개발됐었어야지. 이게 뭐야?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만들었을 때 당시에 이 사람은 이걸 군사 무기로 사용하게 되면 분명 지구에 큰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서도 많이 봐왔던 일이죠.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될 걸 만약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실제 펠리자는 이거에 대해서 처음 자국인 이탈리아 정부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탈리아 정부가요, 군사 목적 거절합니다. 그 다음 미국, 그 다음 벨기에 모두 기술 협약을 해서 기계를 넘기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전부 다 군사 목적으로 이용할 이야기를 다 던진 겁니다. 결국 그는 모든 협상을 다 뒤엎어버리죠. 안 하겠다. 자, 그런데 그는 이탈리아에서 추방됩니다. 왜 추방이 됐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 나라의 허가도 없이, 제조허가 없이 불법 무기를 제작했다. 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며 해외로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거짓말이냐고요? 진짜입니다. 도피 생활했습니다. 펠리자 저 인물이 말이죠. 펠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내용들이 맞다라고 하니까 다음이 좀 궁금합니다. 아니, 이 사람 과학자도 아닙니다. 물리학자도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건 사업가다. 뭐 기업가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저런 기계를 어떻게 만들게 된 걸까라는 궁금증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펠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58년 자기가 20대였는데요. 사업차 한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한 수도승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좀 특이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현대적으로 알려져 있는 물리학의 기본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말들을 했고 그거에 대해 실현 가능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줬다는 거죠.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인가 싶은 느낌. 확인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친분을 쌓기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 날 그 수도승이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나의 이름은 에토레 마요라나다. 에토레 마요라나. 아마 물리를 전공하셨거나 관심이 많으신 분이면 분명 들어봤을 이름일 겁니다. 마요라나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인데요. 양자역학과 중성미자 물리학에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마요라나의 끝이 조금 미스터리합니다. 그가
1938년 실종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진 지금도 알 수가 없죠.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펠리자가 그로부터 20년 뒤인 1958년 한 수도원에서 만난 사람이 그 실종된 마요라나고, 그 마요라나가 자신에게 기계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해줬다, 지식을 알려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요라나가 한 가지를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기계를 세상에 공개할 땐 무조건 사람들을 위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써게 해달라라는 약속을 했다라는 그 내용이죠. 따라서 다른 군사시설의 무기로는 판매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여러분, 이 사진이 마요라나입니다. 그럼 우리 다른 것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펠리자는 1958년 20대의 나이였습니다. 1938년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마요라나.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거 1996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이 마요라나, 오른쪽이 펠리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최소한 마요라나가 약 30년 이상 나이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이시는 저 얼굴 어떻게 보이시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왼쪽 오른쪽이 바뀐 게 아닙니다. 오른쪽이 펠리자입니다. 거짓말이네? 안 맞잖아. 그런가요? 마요라나의 얼굴입니다. 1938년 실종 이전의 사진, 그리고 96년도까지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거의 늙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게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사기꾼 아니야?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했던 것. 페이지 1,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요. 물질의 차원 이동입니다. 즉, 건강한 신체를 이동시키고 젊음, 늙지 않는 기능을 그 기계로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1938년 실종됐던 마요라는 계속해서 생존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다지 늙지 않은 모습으로 말이죠. 자,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진짠가? 정말 알려줬고 마요라나는 살아있었고, 마요라나는 뭔가 현대 물리학의 근간을 뒤엎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저걸 펠리자에게 알려주었으며 펠리자는 저거에 대해 개발을 했다. 그리고 펠리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70년대 완성된 기계를 가지고 세상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우선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기계에 총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92년도에 공개한 게 페이지 3였습니다. 3단계, 물질의 변환. 페이지 1, 페이지 2, 가열과 다음 내용들, 전기를 생산한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은 1976년 공개된 영상입니다. 바로 페이지 1, 페이지 2, 레이저를 가지고 물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능력입니다. 참 기계가 있고요. 레이저 빔 같은 게 하나 존재합니다. 철판 뒤에 갖다 놓는 모습이 보이죠. 엄청난 양의 빔이 나오게 됐고, 보시는 바와 같이 뒤쪽에 녹듯이 그냥 뚫린 영상이 하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굉장히 조그마한 기계입니다. 근데 이 기계 하나가요, 최소한의 전력을 가지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쏟아낸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개발을 하며 총 4단계까지 발전을 시켰다라는 뜻이었죠. 그렇게 여러분이 앞서 보셨던 실제 그 기계와 그 기계가 뚫어내는 에너지의 영상과 70년대 영상입니다. 92년에는 3단계 이상까지 발전을 했던 모습, 변환까지도 함께 보신 겁니다. 펠리자, 그는 진짜로요, 엄청난 걸 가졌던 사람일까요? 근데 왜 지금까지 이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던 걸까요? 펠리자는요, 계속해서 각국을 피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전이었죠. 2022년 1월 23일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기계를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 세계 각국이 이 엄청난 기계를 가지고 나라의 발전, 전 세계 인류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공격하는 군사 무기로 쓸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남겨놓았죠. 여러분이 보신 그 영상들 전부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펠리자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사실 비슷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뭐야? 신기하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들으니까 뭐야? 거짓말이네? 근데 하나씩 증거들이 나타나면 뭐지? 마술인가? 트릭인가? 이 사람이 이런 좋은 의미로? 실제로 추방도 당했다네? 도피를 했다네? 그리고 결국에는 기계를 다 없애버리고 말 그대로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된 상태로 끝났구나. 돌아가셨구나. 그럼 사라진 기술이 됐구나. 어쩌면 이 기술이 다른 사람, 다른 국가에 넘어가지 않은 게 다행일 수도 있겠다. 넘어갔다면 진짜 난리가 났을 수도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바로 마요라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요라나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늙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걸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마요라나가 그럼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마요라나는 그 뒤에 또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사망에 대한 이야기도 이 펠자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요. 95세의 나이가 됐을 때 그냥 자기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너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사망을 했고 실제로 어디에 묻혔는지도 교황청 비오알에 비밀이 되어 있어서 어디에도 무덤 없는 시신으로 묻혔다라는 주장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펠리자는 왜 사망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죠. 그리고 왜 펠리자는 시대를 역행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입니다. 마요라나처럼 젊어지면 되는데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 기계를 자신에겐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어떤 신념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유튜브 채널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업로드를 해왔는데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의아한 행적이긴 했다라는 느낌이었죠. 자, 그럼 이 미스터리가 정말 진실일까를 좀 살펴봐야 했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좀 놀라움이 됐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문서일 겁니다. 국가원자력위원회 클레멘틸 교수의 실제 문서입니다. 이거 문서 조작된 적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럼 진짜잖아. 근데요. 외국에 살펴보고 이 미스터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이 종이 한 장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고서라면 그 내용도 살펴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 뒤에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했습니다. 꼴랑 반장 합치면 한 장짜리입니다. 세상에 어떤 보고서가 한 장으로 끝나는지가 조금 의아하다라는 의구점 혹은 의심이 드는 대목이었죠. 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이거 그냥 써있는 것만 보지 말고요. 대부분 이거 눈으로 보면 지나가니까요. 번역을 해봐야죠. 번역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은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를 적어놨습니다. 빔 출구로부터 몇 미터, 어떻게 그냥 이렇게 실험을 했다. 이렇게 작성되어 있다. 끝입니다. 즉 클레멘틸 교수가 작성했던 보고서는요. 뚫었네. 이런 식으로 뚫었어요.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자,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냐면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과학 실험할 때 그 과학 실험하고 우리가 실험을 다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하죠. 이렇게 했더니 액체 유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냥 그겁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만 적혀 있죠. 마치 뭘 얘기하는 놀라운 무언가가 있다라는 느낌은 전혀 있지가 않았습니다. 이거요.
레이저를 쐈는데 왜 놀래지길 않을까라는 궁금증. 그런데요, 이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 이거 발표됐을 때가 1970년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아쉽게도요, 1970년대에는요, 이미 레이저 같은 전자빔이나 플라즈마 빔이 존재했던 시대입니다. 자, 우리의 입장에선 되게 옛날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 설마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미 그때부턴 원래 이미 있었던 거고요. 개발 자체는 60년대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 정도는요, 이미 산업기술에 다 투입이 되어 있던 정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보여줬던 영상의 모습이 엄청 놀랍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거 똑같이 하네요. 그게 답니다. 저걸 가지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입증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펠리자는요, 네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입증 한번 해봐 라는 이야기에 거절합니다. 어디요? 이탈리아요. 얘기가 좀 다르죠. 이탈리아가 군사적 목적으로 하려고 해서 안 했어요가 아니고요. 이거 실험 제대로 해봅시다. 하실래요? 아니요, 안 해요. 돈 줘요. 이게 펠리자의 입장입니다. 그냥 영상 하나만 띡 보여줘 놓고 됐죠? 이게 끝이었던 거죠. 그건 미국한테도 벨기에한테도 똑같은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도피 생활을 했던 이유요? 맞습니다. 불법적으로 제조를 했죠. 자, 도피 행각한 거 사실입니다. 불법적으로 물건을 만들었다는 건 분명 죄가 맞으니까요. 도주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연금술. 자기가 숨어 지내면서 계속 개발을 시켜가지고 3단계 금으로 바꾸는 장면을 92년 시연을 직접 했습니다. 눈앞에서 보여준 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영상으로만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저는 우선 영상에 나오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금괴들이 쌓여있죠. 금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금큐브입니다. 엄청 많지요. 얼핏 보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단 이상, 한 10단까지 쌓여있는 느낌으로 듭니다. 그리고 위에는 4 곱하기 한 3 정도, 4 곱하기 4, 16개 정도? 이거 개수 다 합치면 진짜 많은 겁니다. 한 단당 16개의 금덩어리가 있죠. 자, 그리고 변환시키는 모습입니다. 큐브가 존재했고요. 엄청난 빛을 받으면서 갑자기 바뀝니다. 뭐 한 가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엄청난 빛을 받고 나서 무언가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요. 위로 올라간다.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무슨 껍데기 같은 게 위로 올라가지 않나 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크기가 변경됐습니다. 이거보다 분명히 조금 더 컸거든요. 근데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신기하죠? 자, 물론 이것만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무언가 위로 확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하나 있었고, 빛이 나면서, 그리고 이 물건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느낌. 뭐 그것만 가지고 무조건 이상하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금입니다. 혹시 그런 챌린지 보셨나요?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고요. 손을 한 손만 넣어가지고 금괴를 잡아서 들어서 꺼내면 그거 가져가라. 금 한 덩어리죠. 대부분 한 12kg 정도 됩니다. 지금은 금액이 엄청나죠. 그거 잘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무거우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생각보다요, 금은 작습니다. 그런데 무겁습니다. 밀도가 크지요. 금 1kg 정도라고 해봐야 일반 스마트폰보다 작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금들이 쌓여있는 거, 위가 4 곱하기 4로 10개의 층이었습니다. 그 금괴 덩어리가요,
이게 금이면 하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보통 금괴의 무게가 12kg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그렇게 안 큽니다. 생각보다 말이죠. 영상 속에 나와 있는 게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최소한 이 녀석 한 5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최소입니다. 최소 5개는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당 60kg에서 70kg는 넘을 겁니다. 만약 정말 금이라면 말이죠. 근데 아까 쌓여있는 거 보셨나요? 16개씩 밑으로 10개 이상입니다. 그거 바닥 버틸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그 무게만 해도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절대 못 버팁니다. 금 그 정도 쌓여있으면 무조건 금 가고 깨집니다. 그 정도를 버티려면요, 보통 일반 시공해놓은 바닥 그런 데선 절대로 말도 안 되는 무게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저렇게 엄청난 양의 금괴나 엄청난 양의 무게를 지탱할 땐 특수 시공된 바닥 안에, 그 안에 차곡차곡 쌓아놔야 되지, 저걸 그냥 밀집시켜가지고 큐브 형식을 약 160개 이상? 160개 이상을 그대로 쌓아가지고 160 곱하기 60kg 때려서 무게 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일 겁니다. 바닥 못 버팁니다. 대부분의 하중을 놓고 봤을 때도 그 조그마한 곳, 집중된 지역인 겁니다. 평탄하게 얘기 아니라 집중 지역에도 1톤, 2톤, 3톤만 돼도 거기 집안 흔들리고 깨질 텐데 저걸 아무렇지 않게 둘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펠리자 할아버지가 엄청나십니다. 네, 이 무거운 금괴를 잘 들어서 이동을 시키십니다. 저 정도만 돼도요, 이렇게 들 수도 있죠. 힘이 세시다면. 하지만 92년도에 연세가 좀 많으셨거든요. 물론 연세 가지고 힘을 무조건 약하다라고 평가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렇게 네모반듯하게 바닥에 딱 붙어있는 녀석은 손가락 집어넣어서 들어 올리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올리는 건 더 힘들 거고요. 그럼 문득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진. 마요라나와 실제로 92년도에 찍었다라고 얘기하며 이 변천사의 사진까지 공개했던 내용입니다. 38년 실종 전 사진과 그 이후의 사진들이 쭉 이어붙여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진,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실종 전까지의 사진이니까요. 근데 그 이후는 실종 뒤의 사진입니다. 그가 보관하고 있다라는 사진들이었죠. 근데 문득 사진을 보면서 한 가지는 신기했습니다. 왜 귀 모양이 계속 바뀔까라는 의구심이죠. 귀는 특별한 상처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귀 모양이 바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964년 찍었다고 공개한 영상 속 왼쪽이 마요라나인데요, 엄청 나이 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펠리자는 나이가 너무 들어 보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죠. 펠리자, 마요라나가 그 엄청난 걸 개발을 했었어야만 했는데 수도승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혼자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말대로라면 말이죠. 하지만 그는 어디에다가도 자신의 흔적을 남겨두지 않은 채 그대로 사망했고 그걸 펠리자에게만 전달을 했다. 그리고 펠리자가 보여줬던 모든 시연 영상들은 믿기가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미 있는 기술이거나 그리고 그 이외에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직접 검증을 받아봐라 모든 요청을 거절한 상태. 그냥 자기만 유튜브 나와서 이랬다 저랬다 라고만 얘기한 영상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줄어드는 모습, 무언가 위로 빨려 올라가는 듯한 느낌, 그 엄청난 무게를 아무렇지 않게 지탱하고 있는 바닥들. 펠리자, 그는 정말 엄청난 기계를 개발한 연금술사였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을 속이려다 실패한 사기꾼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술은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대신 돈 때문에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는 게 낫다. 만드는 게 돈 더 드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게 제일 무서운 단어예요. 언젠가는. 지금도 가능한데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효율적으로 바뀌는 그 시대가 오게 되면, 그런 게 오게 되면 금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니까. 에이, 그런 게 가능하겠어? 다이아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다이아도 처음에는 안 된다라는 얘기였는데요. 다이아도 결론적으로는 10년 이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다이아의 가격까지 다운시켜버렸으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다이아가. 물론 그 안에서도요, 천연 다이아 중에 엄청나게 등급이 높은 건 희소성에 대한 가치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어찌되었든 네, 그 물질에 대한 부분만 놓고 얘기를 했을 때는 좀 지금 만들고 있는 합성 다이아몬드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이 정도는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등급이 높은 등급의 천연 다이아랑 합성 다이아가 이제는 뭐 거의 전문가도 구별을 못하는 수준이니까 그 정도로 순수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라면 사실상 네, 다이아의 가격이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금도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언제가, 이 얘기 듣고 금 갖다 팔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연금술은 지금도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거 듣고 그래? 금 갖다 팔아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